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문제해결 방법론 DFSST 제8강 부요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잠깐 좀 알아보면요. 고객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누가 살 것인가를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부요시 어떤 걸 원하느냐라는 측면에 이제 조사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세부 로드맵이 이제 5개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제 조사할 거냐라는 이제 조사 방법, 대상별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했고, 또 어떤 일정을 통해서 수집할 것인가, 누가 투입이 돼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집 계획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수집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분석의 어떤 항목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에 세부 로드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과정들이 본 세부 로드맵 5.4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분석의 이제 항목 중에 이제 간호 모델이라고 있죠. 간호 분석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일본 분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5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게 이 모델의 주장이죠. 그래서 당연적 품질, 이론적 품질, 매력적 품질, 무관심 품질, 역품질. 참고로 이 같은 이제 그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품질로 유형별로 나누는, 그리고 그걸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처음부터는 이제 간호 모델이 최초에 시작된 어떤 분류라고 한다 그러면요. 위키피디아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요 품질 요소들을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거 참고사항으로 필요하신 분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간호 모델을 이렇게 XY 좌표 평면에 보통 나타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Y축은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얘기를 하고, X축은 이제 해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안 해주는 것, 안 해질수록 이렇게 되죠. 또 만족도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형태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를 보면 이제 기본 요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당연적 품질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해줄수록 어느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안 해주면 급격하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유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성과 요소, 이건 이제 이론적 품질이라고 합니다. 간호 모델 측면에서는 해주면 해줄수록 만족도는 올라가죠. 비례해서 안 해주면 그에 비례해서 이제 떨어지는. 또 이것은 안 해줄 때는 이제 몰랐죠. 만족도가 0에 근접해 있는데 해주면 갑작스럽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매력적 품질, 이렇게 얘기하죠. 교육 중에는 이걸 이제 제가 TV 화면에 이제 빗대서 쉽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뭐 동일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이 없어요. TV를 샀는데 리모컨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불만족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리모컨이 있어도 이건 뭐 굉장히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컨을 주면 줄수록 만족도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안 주면 급격히 떨어진다. 또 TV는 해변에서 밝은 태양에서도 볼 수가 있도록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피도나 여러 가지 그 선명도를 높일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비싸지죠. 적정 수준에서 타협해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아주 간단한 어떤 그 막대인데, 볼펜인데 그거를 이제 2개를 왼쪽과 오른쪽 어떤 공간에 꽂아 놓고 박수를 치면 그 안에서 뭐 3차원의 어떤 화면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가격도 10원이에요. 뭐 이러면 굉장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만족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면, 아직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환희, 매력적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면 몰랐는데 해줄수록 급격하게 이제 어떤 만족도가 증가하는. 그런데 최초에 나왔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리모컨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좋았죠. 이렇게 뭐 로터리로 가서 사람이 직접 돌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이제 기본 요소로
두 손으로 바꾼다. 이것은 뭐 굉장한 만족감을 주는 매력적 품질에 해당되겠지만, TV 리모컨은 시간에 따라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본 요소로 당연적 품질로 변해가죠. 모든 어떤 품질 요소들이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간호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적 차원에서 고객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측면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집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R&D 연구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이 환희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 또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기능을 탑재를 해서 판매를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보다도 기존에 없고 매력적인 이런 그 품질, 요구 품질을 이제 확보하는 것, 이런 노력이 이 간호 모델에서 비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재 상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설문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면 뭐 편집, 코딩, 이제 분석, 설문 요 관점에서, 지금 로드맵 관점이 아니라 설문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등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이제 검토하고 선별하고 정리하는 작업,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제 입력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분석은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작업. 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97페이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력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설문을 작성해서 개별적인 설문을 진행을 하고요. 또 그것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각각 문항별로, 첫 번째 문항이죠. 문항별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점수를 이렇게 입력된 것까지, 이것이 이제 편집, 코딩 이 과정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으로 이제 분석은 이제 뭐로 할 거냐? 요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간호 모델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해석이 좀 유익한 더드카 벌칙 보상 분석이라는 것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벌칙 보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항목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서 전체 만족도, 이 제품에 대한 전체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또 얻게 됩니다. 개별 항목이 있고 이것들을 모두면 전체적인 또 어떤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첫 번째 사람이 각각의 문항별로 점수가 있고요. 5점 척도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점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명의 어떤 데이터가 이제 확보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전체 만족도도 이제 개별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코딩을 통해서 엑셀 시트에 이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분석의 과정이니까 세 가지, 이제 더드카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성과적인 거, 환희적인 거. 뭐 내용은 앞서 간호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같은 것은 기본 요소, 점수가 다 다르면 성과 요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점수가 같으면 이제 환희 요소,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같고 다른 거냐? 코딩했던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들이 이제 뭐 100명이면 100개가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첫 번째 문항에서 뭐 좋으냐 나쁘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겠죠. 1점과 2점이 몇 개인지, 예를 들어 125명이다. 그 중에서 전체 만족도가 4와 5로 얘기했던 그 빈도가 39다. 그러면 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또 항목에 이제 3점에 대해서 여기서 3점이 몇 개냐, 또 그 3점 중에서 4점, 5점이 몇 명이냐, 또 그 비율, 또 4점, 5점을 얘기한 사람 중에서 전체 만족도가 또 4, 5로 얘기한 이런 비율, 이렇게 따지면 첫 번째 1점, 2점에 대한 것이 이제 부족한 비율에 해당되는 점수가 되고요. 또 3점에 대한 것은 지금 적당한 요구사항,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요 부분은 이제 초과 요구사항 요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값이 요렇게 같으면 비슷하면 기본 요소, 다 다르면 성과, 요렇게 비슷하면 이제 환희 요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31%, 55%, 7%다 다르죠.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성과 요소, 즉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다. 문항 1번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한 요구사항, 적당한 초과 요구사항 비율을 따지면 이렇게 비슷하면 이제 기본 요소가 되고요. 다 다르면 성과 요소. 이렇게 또 비슷하면 이제 환희 요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노 모델에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떤 문항들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우리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희 요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극명하게 좀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과 다른 좀 차별된 그런 기능을 우리가 넣게 되면 거기에 이제 환희적인 요소, 즉 만족도가 이제 증가할 것이고 그것이 판매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희 요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설문을 좀 다시 하거나 분석 작업을 다시 하는 뭐 이런 세부 로드맵을 이제 반복하는 활동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분석인데요. 이제 요구 품질과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또 하게 됩니다. 요구 품질이라는 건 이제 고객이 어떤 품질의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것을 우리 이런 걸 만들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걸 원시 데이터라고 했고요. 그 원시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서 이건 이제 랩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떨 때만 얘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OW1H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 이런 활동 중에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씬이라는 건 영화의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럴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렇게 우리 씬 전개라고 하는 거 OW1H를 우리가 가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대응을 시키고요. 씬 전개를 통해서 그러면 이 얘기 말고 이 얘기도 나왔겠구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품질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생을 시키는 거죠.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사용하면 실증이 난다. 이건 여러 모임 장소에서 쓸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다. 그러면 모양을 좀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그 토익박스에 어떤 재미를 부여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시간에 따라 그 재미가 유지되도록 어떤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요구 품질을 이제 파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구 품질로 전환할 때는 일반적인 이제 규칙이 있어요. 명사 플러스 서술어. 명사 플러스 서술어. 서술어는 한 7, 80가지 정도가 요약된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명사를 붙이는데 특히 이제 그 명사에는 품질 특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브레인스토밍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을 넣어줄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뭐 점도라든가 이런 것 품질 특성이 들어가면 그건 바로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기능, 새로운 어떤 제품의 역할을 우리가 탄생시킬 때는 굉장히 제약적인 그 역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품질 특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명사를 좀 꾸며주게 되고 또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좀 그 브레인스토밍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표현들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은 이런 그 요구 품질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이제 엔지니어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이런 품질 요구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또 브레인스토밍에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들의 특성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품질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마모도, 뭐 표면 강도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만족도라든가 무슨 선호도라든가 무슨 수준, 도, 네, 이런 것들은 무슨 성,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이것을 측정하기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지, 정확하게 어떻게 라고 측정할 것인지는 불명하죠. 이것을 이제 품질 특성, 쟤는 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직전 단계다 그래서 이제 품질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뽑혀지면 그것은 이제 운영적 정의에 의해서 측정 방법이 디파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가 요구 품질과 이제 품질 특성, 이것이 이제 도출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겠죠.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QFD라고 하는 것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다음 세부 로드맵에서의 어떤 체계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 분석 항목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은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서 트리 구조로 정리해서 QFD의 입력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세부 로드맵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후부터는 뭐 QFD를 통해서 CTQ를 뽑고 Y를 정의하는 정상적인 또 세부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